동시 게임으로서 가전 시장에서의 내실 균형. 나도 주제 적어놓고 들어갈게요. 자, 가전 기업의 행동에 대한 크루너 모형의 설명과 균형. 아, 어떻게 해도 내가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네? 보기. 자, 가보겠습니다. 1문단. 소수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점 시장에서, 자, EX부터 시작하네요. 자, 과점 시장, 자, 소수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이 가점 시장이죠. 자, 이 안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A, B. 자, 그래서 두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시장 장악을 위해서, 자, 첫 번째 가격을 인하할 건지,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건지. 자, 가격을 유지할 때 이유는 100과 40, 동시 가격 인하하면 70과 20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만약 B만 가격 인하하면 A의 이유는 50으로 감소, B의 이유는 60으로 증가. 반대로 A만 가격 인하하면 A의 이유는 120으로 증가, B의 이유는 30으로 감소. 이때 이유는 상품 판매 수익에서 생산 및 판매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기업의 순수익이죠. 이 문단, 이 상황은 다른 경기자의 전략 선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각 경기자가 동시 전략 선택하는 동시게임의 상황. 자, 동시게임의 상황. 바로 다른 경기자의 전략 선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시 전략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롤이죠. 롤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 사실 롤 제대로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지?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 너무 옛날에 해가지고. 딱 롤 나오자마자 하고 한 번도 안 했거든. 서로 욕하는 게 너무 짱나서. 너, 너, 팀 디스 너무 심하게 하잖아. 게임 상황에서 놓인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 행동을 추측해서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경기자는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한 전략을 선택하고요. 다른 경기자 행동을 추측하죠. 각 경기자는 가격 인하와 가격 유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네 가지 결과 가능하죠. 그래서 표와 같은 보수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 자, 보수 행렬에서 가로 안에 첫 번째 숫자는 A가 얻게 되는 보수, 두 번째 숫자는 B가 얻게 되는 보수다. 그래서 각각의 보수는 제품 판매를 얻게 되는 이유. 자, 여기까지 끊고. 1문단 끊고도 안 적었네. 1문단 끊고, sorry. 정신이 지금 없어요. 과점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기업. 이 문단 끊고 오늘 독서 좀 많이 합시다. 희진이가 처음으로 왔는데 기념으로다가 가점 경쟁의 동시 게임 상황과 보수 행렬.
자, 그럼 3문단 가볼게요. 3문단에서 먼저 A 입장. 자, A 입장 먼저 따져볼게요. A 입장은 첫 번째, B가 현재 가격을 유지하든 인하하든. 자, 가격 인하할 때의 보수가 가격 유지할 때보다 크다. 그러면 A는 인하하는 게 낫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가격 유지한 경우는 A는 가격 인하해서 보수를 100에서 120으로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 B가 가격 인하하는 경우에도 A는 가격 인하해서 보수를 50에서 70으로 증가. 즉, 가격 인하 전략은 B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A에게 가장 높은 보수를 얻게 하는 우월 전략. 따라서 A는 B가 어떤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자, 가격 인하 전략을 선택한다. 그리고 B는 A에게 가격 인하라는 우월 전략이 존재한 상태에서 가격 인하를 선택했을 때 보수인 20보다 가격 유지 선택의 보수인 30이 더 커서 가격 유지를 자신의 최적 전략으로 선택한다. 따라서 두 기업은 120과 30의 보수를 얻는다. 자, 이때 각 기업은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의 반응이고 어느 기업도 바꿀 이유가 없어서 게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각 경기자가 다른 모든 경기가 선택한 전략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적 선택 전략을 선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게임의 균형을 내시 균형이라고 한다.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오랜만이지 이거. 그치? 아, 1문단. 잘 보이지 얘들아? 안 켜줘도 되지? 자, 일단 과점 시장이라는 게 있죠. 가점 시장은 우리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그걸 가점 시장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자, 경쟁하고 있는 기업 A와 기업 B가 있죠. 자, 이 A와 B는 가격 인하와 유지를 고민합니다. 자, 첫 번째, 둘 다 유지하면 A는 100, B는 40. 둘 다 인하하면 A는 70, B는 20. 자, 근데 B만 인하하면 자, A는 50, B는 60. 자, 네 번째 A만 인하하면 A는 120, B는 30입니다. 자, 요거 던져 놓고 자, 우리 이유는 무엇이냐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유는 상품 판매 수익에서 판매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은 순수익이죠. 자, 이 문단.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식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식게임은 우리가 가정해야 될 건 첫 번째, 다른 경기자의 전략 선택을 알지 못함. 자, 그리고 각 경기자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함. 가위바위보 같죠? 그래서 동식게임에서 경기자는요. 다른 경기자의 행동을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보수를 최대화시키려 하죠. 극대화라고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죄송해요. 극대화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가격 인하, 가격 유지 전략 중 하나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 룰은 왜 이러노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자, 이걸 보수 행렬로 표시하고요. 자, 이걸 정리해 봅시다. A 입장. B의 선택과 상관없이 인하할 때 보수가 크다. 볼까요? 자, 둘 다 유지했을 때 140이죠. 둘 다 인하하면 20이죠. B만 인하하면 60이죠. A만 인하하면 30이 됩니다. 자, 봐봐. A 입장에서는, A를 봐야 되는데, sorry. 둘 다 인하하면 70인데, B만 인하하면 50이고, A만 인하하면 120이야. 자, 그래서, 가격을 인하했을 경우에는, 어, 가격을 인하해서, 어디 갔노? B가, 그러니까, 요거 해당하지. B가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A만 인하했을 경우엔 120이고요. 맞지? B가 가격을 인하한 경우에도, A가 가격을 인하해서, A 보수는 sorry, 이거 좀 이상하네. 내가 이상하게 적었나? A 가격이나 B 가격
이나 경우 둘 다 이나 하면 A는 70. 아, sorry. 자, 죄송해요. 요 말은 이거죠. 둘 다 유지했을 때는 A가 100인데요. 그죠? 문제는 둘 다 유지할지 인하를 할지를 몰라. 모르는 상황에서 A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나만 인하하면 나 120 얻을 수 있네? 맞지? 근데 B도 같이 인하하면 나 70이네? 그죠? 근데 B만 인하하면 난 뭐야? 50이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B만 인하하는 꼴을 봐서 50 받니? 그냥 120과 70을 받는 게 낫다. 그래서 나는 인하하는 게 선택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말을 삥삥 꼬아놨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A 선택 첫 번째 B가 유지하면 A가 인하하는 게 유리하죠. 120 받고요. 자, 두 번째 B가 인하하면 A가 인하해서 70을 받는 게 낫죠. 봐봐. 둘 다, 그러니까, A가 생각했을 때 B가 유지하든 인하하든 둘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러면 B가 유지를 했을 때 나는 120. B가 인하를 했을 때 나는 70. 이게 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B 입장에서 그러면 B는 A 무조건 가격 인하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가격 인하하면 20이고요. 가격 유지하게 되면 30이죠. 그래서 얘는 인하할 거고, 아이고, 얘는 유지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 우리는 뭐라고 하냐 했더니, 내시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기자가 다른 모든 경기자가 선택한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의 균형. 문작품도 굉장히, 이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무난하죠, 아직까지는. 요 뒤에 함수 나오는 질문부터가 조금 빡셀 수 있는데 자, 나아가 볼게요. 나무 쓰고 있는데 조금 가볼게요. 퀴즈 5개. 그냥 내 맘대로. 왜?
별로야? 콧물. 그집 아니에요. 콧물이긴 한데, 이거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무슨 소리 보통은 제가 이 준비한 음료 다 먹을 때까지 사실 독서 진행하고 있어요. 애들 모르고 있는데 저만 아는 사실이죠. 예, 방금 알았지? 오늘의 음료는 저희 엄마가 앞차림 학생들 수업 시작할 때쯤 와가지고 주고 갔어요. 굳이. 사실 이거였는데 이게 쉽게 술술 들어가거든. 그래서 빨리 마셔 끝내야지 했는데 이제 요만큼 마셨다. 포스트 꺼내드릴게요. 그냥 스며든 거지. 독서치다 얘기 아니라 그냥 뭐 독서 많이 막혀? 힘들면 앞에 수업 한번 들어볼래? 화작 수업이긴 한데 거기 한 명 수업 들어서 자리가 많이 비어. 그래서 그러면 30분만 일찍 오면 돼요? 해서 30분 일찍 왔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1시간 일찍 오자 해서 1시간 일찍 와서 이렇게 된 거야. 문제는 그래서 화작하는 애도 시간이 늘어났어. 가볼게요. 가점 시장에서부터 각 기업은 자신의 행동 변화, 산출량이나 가격 변화에 대해서 가점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산출량 가격 변화에 대해서 상대 기업이 어떤 반응을 할지 추측합니다. 이런 추측된 변화, 자신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 대비 상대 기업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에 대한 예측치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크루너 모형에서는 가점 시장에서 동질적 상품을 공급한 두 기업이 자신의 산출량을 동시에 결정하고 산출량 결정으로 시장 공급량이 정해지면 수요와 균형이 이룬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진다고 가정. 근데 이걸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기업도 상품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두 기업은 상대 기업의 산출량 수준을 예상하고 고정된 값으로 받아들인 후 이윤이 극대화되는 산출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상대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는 제로다.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바꿀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산출량이 변하더라도 상대 기업의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왜 여기 적혀 있잖아? 산출량 예상하고 고정된 값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쟤는 이만큼 나올 거야. 이거 고정시키고 우리 결정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쟤 변화값은 쟤는 고정이니까 변하지 않아. 제로야. 이거 이해돼? 어. 이 지문에서 애들이 이 두 개를 엄청 많이, 이 두 줄을 엄청 많이 질문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끊고, 크로노 모형에 가죠. C와 D의 두 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가점 시장에서 크로노 모형에 따라 두 기업이 경쟁한다고 가정하자. CD. 이번엔 CD죠, CD.
가정합니다. 자, C는요, D의 산출량 예상하고요. 시장 수용량에서 그만큼 뺀 다음 자신 상품에 대한 수요량. 이걸 잔여 수요라고 하고요. 자신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생각. 왜냐면 D를 제외하면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잔여 수요 전체를 D 제외 공급 C 유일 잔여 수요 전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인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C는 D의 예상 산출량을 제외한 자유 수요로부터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도출한다. 여기까지 끊고. 크로노 모형에 따른 각 기업의 행동 전략. 각 기업이 예상하는 상대 기업의 산출량과 이에 따른 자신의 이윤 극대 산출량 관계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응 함수.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크로노 모형의 균형이 C와 D의 반응 함수가 일치한 지점의 성립. 바로 여기에 성립된다는 겁니다. H. 맞지? 각 기업의 반응 함수에 따라서 상대 기업 산출량을 예상하고 그 예상에 입각해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자, 반응 함수 일치 지점에서 어느 기업도 자신이 선택한 산출량을 바꿀 이유가 없다. 그래서 C가 예출한 D의 산출량이 요 부분일 경우 C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C별이고요. D가 예상한 C의 산출량이 C별일 경우 D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D별이기 때문에 C와 D가 각각 C별, D별을 자신의 최적 산출량을 결정하는 균형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끊고 반응 함수와 크로노 모형 균형. 굉장히 쉽죠? 우리가 가기를 싹 다 했거든. 그래서 주통으로 들어간 거야. 실수. 어, 이건 너무 어, 갑자기 먹었네. 어, 야, 야, 야! 죄송해요. 패드 줄이기 이렇게 힘드네. 나아가 볼게요. 1문단. 자, 가점 시장에서요. 이제 가점 시장에 먼저 가 있었죠. 사장 아니고 시장. 자, 기업은 상대 기업의 반응을 추측합니다. 자, 여기서 추측된 변화가 드러나죠. 자신 선택 대비 상대 선택 변화 정도였죠.
여기 추측된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행동이 달라진다. 여기서 우리가 크로노 모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크로노 모형은 가점 시장에서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두 기업이 자, 자신의 산출량을 동시 결정. 그리고 이 결정으로 시장 공급량이 정해지면 시장 수요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상품 가격이 정해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두 기업은 어느 기업도 시장 가격을 알 수 없음. 그래서 상대 기업의 산출량 수준 예상하고요. 고정된 값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산출량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정된 값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상대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각 기업의 추측 변화는 0이다. 이 문단 자, 크로노 모형에 따라 두 기업 경쟁 과정 합니다. 자, 첫 번째 C가 있죠. C는요, D의 산출량 예상합니다.
이 D의 산출량을 예상했고 이 값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고정된 값이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출량을 우리가 시장 수요량에서 요 D의 산출량을 빼고 남은 잔여 수요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수요다. 그래서 요게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인식된다. 이 자신은 C죠. 자, 따라서 이 잔여 수요로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도출합니다. 시장에 C랑 D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3문단에서 반응함수를 이야기할 건데요. 요거는 때 됐죠. 아, 제 손목이 나갈 때가 됐어요, 살짝. 오늘 1시 반부터 수업해서. 자, 반응함수. 자, 요 반응함수는요, 각 기업이 예상하는 상대 기업의 산출량과 그리고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근데 크루너 모형의 균형에서는 C와 D의 반응함수 일치 지점이 있죠. 요 지점에서는 선택한 산출량을 바꾸지 않습니다. 엥? 방송이 중단됐다는데? 왜죠? 갑자기요? 나 뭐 잘못 눌렀니? 자, 왜냐면 바꿀 이유가 없죠. 자, 이윤 극대한 산출량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요 반응함수 일치 지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최적 산출량으로 결정한다. 탕탕탕 정도만 하면 되겠죠? 오늘 기념인데 한 질문 더 합시다. 네? 아, 다 못 썼는데 제가 껐어요. 네, 쓰십시오. 오늘 엄매도 중 질문. 시험 먹고 있지 않나? 예, 우리 엄마 추측한 결과다. 어, 엄마가 쏘아 올린 작은 것. 갑시다. 꼭 해야 되는 거네. 네. 한번 푸세요. 원심 못 간다. 하미가 부러워지는 순간이죠, 님들. 심지어 인공지능가, 나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안 그래도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지, 이거 나온다고. 인공지능의 심지어 형법이야. 얘들아, 인공지능 AI가 개발되었어. AI랑 관련된 법이 있어, 없어? 없어. AI 관련 법을 어떻게, 지정하고 결정하고 만들 것이냐. 이 제재를 너무 가하게 되면 AI가 개발이 안 되겠지. 또 제재를 너무 안 가면 AI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겠지. 그러니까, 특히 저작권 관련 피해는 굉장히 심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룬 작품이다. 우리가 향후 10년간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큰 문제다. 그러므로 쓰는 게 나온다. 이거 나온다. 구모에 나오면 안 나올 거고, 구모에 안 나오면 나온다. 이제 96일 남았나? 네? 아, 퇴해 빨리. 벌써 망하면 어떡해. 아, 퇴를 안 하네. 뭐라고? 했어? 하자고? 네. 가. 형법의 책임 원칙과 그 적용. 괜찮다. 아니요, 수험도 문학만 다룹니다. 니들만 계속 독서를 해요. 그래서 독서는 선택으로 들으라고 제가 앞 타임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아서 들으라고. 나 애들이 그냥 안 남는 거잖아. 저는 다 알려드립니다. 왜? 도서 필요한 것 같아, 갑자기? 아니,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 인공지능을 필요한 사람만 해야 돼. 정원이는 앞방 가서 엄청 행복해 하던데. 왜? 아, 윤재가 올 때 정원이가 일로 올 거야. 둘이 같은 반에 내가 둘 수 없지. 내가 정원이의 그 꼴을 볼 수가 없지. 내, 뭐, 윤재에게 그 짓을 내가 못했어.
우리 그림체가 너무 달라. 무조건 비슷해야지. 음. 1문다. 가도 됩니까? 지금 규빈이 쓰고 있는데 저 막 달리죠. 음.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여러 가지 범죄 모습, 범죄 가해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한다. 자, 형벌의 특징은요. 국가에 의해 개인이 가해지는 제재 방식 중 가장 강력하다. 형벌의 종류 첫 번째 징역형 개인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하고 심지어 사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1로 하면 안 되는구나. EX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이 자 자유권과 재산권 물론 인간의 생명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형법에서 중요한 것은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게 제어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형법 기본 원리 중에 책임 원칙이 여기에서 생겨났다. 여기까지 형법의 특징과 책임 원칙. 올해 수특이 유독 쉽죠? 누구 작년 수특 해봤잖아. 알려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제 패드에. 너네가 수업했던 그거. 작년에 이상한 그 수영쌤이 이상한 소리 했던 그 경제지문 뭐 이런 거. 그건 수능에 나왔던 거, 아니 수능에 모의고사에 나왔나? 나왔던 거잖아. 음, 음, 음. 최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책임 원칙은 뭐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 자, 여기에 형벌의 근거 기능과 형벌의 제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형벌을 책임을 전제 요건으로 하며 형량 결정, 특히 상한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행위에 책임이 있다 해도 합당한 형벌의 양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크게 넘어서 과도한 영이 돼서는 안 된다. 요거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끊고 책임 원칙의 내용과 의 되게 재밌지? 네, 그렇습니다. 난 너희랑 수업할 때 제일 재밌어. 그냥 신나.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 재미를 잃어서 슬프도록 대학을 한 방에 제발 가주라. 또 다른 재미가 생기겠지. 우리도 헤어질 준비를 하나씩 하는 겁니다. 제발 헤어지자. 책임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야, 얘들아. 알지? 자, 요게 책임 원칙의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보이나? 아, 왜 그렇게 됐지? Sorry. 불운전. 전제 조건이라 적은 거야. 이러한 비난 가능성은 적법과 불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전제한 것이다.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자다. 범죄자도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로 봅니다. 자,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책임 능력 포함하는 범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질한 사람들, 이런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인데 그런 사람들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덜 지죠. 왜? 자신이 한 범죄 행위가 진짜 범죄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얼음 아까 그 자리에 앉았던 A 입에 물렸어야 했는데. 정원이요. 자, 현행헌법에 의하면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외의 존재는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자연인. 법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자, 그래서 범죄 주체는 누구냐? 자연인이다. 바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능력도 있어야 되고, 범죄를 인지할 능력도 있는 어떤 자연인이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끊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책임 원칙을 적용 조건으로 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임 원칙의 적용 조건으로서의 자격. 그런데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긴 있어. 자, 법인은 바로 전제를 저지를 수는 없지만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어. 학산 법인이죠. 사학재단이잖아요. 사단재단, 사학재단 법인입니다. 알지, 누구? 자,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면서 어, 그 개인에 대한 간보고 의문을 진 법인에게도 벌금에 부과한 내용을 가진다. 자, 이렇게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 규정은 특별 규정인데요.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죠. 법인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근거한 정책적 고려뿐만 아니라 자, 이런 특별 규정의 근거는요. 자, 사회에 미친 영향, 그다음에 법인 자신의 감독 의무 위반을 두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자연인이 아닌 처음인데 희한하게 제가 진통제 4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 다시 방송을 좀 켤게요. 야! 내놔라! 새회의. 네, 이건가? 즉석 페이스트. 나와라! 오, 깜짝이야. 단톡에 보내겠습니다. 뿅. 깜짝이야. 제 얼굴 좀 빨리 작아지면 좋겠네. 어지러워. 그래도 너네 너무 부럽다. 죄송해요. 이제 됐죠? 그래도 중간중간에 끊기는 게 있어서 누가 밥도 먹고, 밥 먹는다. 손도 쉬고, 밥은 먹으면 안 되지. 얼마나 좋니? 먹으면서 하세요, 하나. 아플 땐 먹으면서 해야지.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한이 밥 먹고 있으면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 먹고 있네. 박수 안 치네. 안 먹고 있으면은, 다 먹었대요. 아, 이거 먹었어. 아하. 형사처벌. 약도 챙겨 먹으라이. 자, 좋을 때다. 갑시다. 2시간 남았어. 알지? 근데 생각보다 안 힘들지, 희진아. 아직까지는. 쟤 대답 안 하는 왜? 사실 지금 별로 안 힘든데 안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대답을 보류한 느낌? 아예 그럴 리가. 나연아, 우리 시작도 안 했잖아. 자, 1문단. 형법.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 체계. 아, 하나 더 하고 싶네. 나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주통 6 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목요일 8시 가능하시죠? 네. 근데 조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공지 한번 올릴게요. 근데 8시라 생각합시다, 우리. 저 여기서 자려고요, 그냥. 와서 나 깨워주면 된디. 키 어딘지 알지? 범죄 형벌에 대한 법률 체계로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 남이 내일 몇 시에 와? 키는 어딘지 알지? 네. 저는 1시에 와요. 그리고 범죄들의 가해질 형벌의 종류. 내용을 규정하죠. 형벌은요. 자, 바로 형법에 형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법을 어긴 범죄에 대한 어떤 벌을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형벌의 특징, 국가에 의해 가해지는 제재 방식, 가장 강력함. 바로 징역형, 개인의 자유권 침해, 플러스, 아이고, 알파로, 사형이 있죠. 생명권도 침해되죠. 따라서 형법은 자유권, 재산권,
생명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 남용되면 안 되고 제어되어야 된다. 이런 남용하지 않고 제어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책임 원칙이라 한다. 책임 원칙으로는 자, 이 문단에서 다뤄볼게요.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형벌의 근거 기능과 제한 기능을 포함합니다. 형벌은 자, 전제요건 책임으로 둔다는 거죠. 그리고 자, 형량 결정과 이 형량의 상한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책임이 있어도 책임의 크기를 넘어가는 양의 형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판사가 힘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유권 때문이죠. 3문단. 자, 이런 책임 원칙의 전제 조건을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자,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 인정. 어지러. 약 하나 먹고 올까? 쉬었다 하자고? 왜? 벌써 힘들어? 기분 탓이야. 이것만 맞아. 4문단까지만 끝내고 나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1분? 제가 약 먹고 올 동안 잠깐 쉽시다. 약 먹어야 되겠다. 머리가 아프다. 자, 비난 가능성은 적법, 불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전제한 것이다. 자, 이 비난 가능성 바로 인간 의사 결정 자유 전제. 즉, 범죄자는
오늘 이상의 독서가 너무 재밌네. 자유의지를 지니지. 앞에 문법도 되게 재밌더니. 문학도 재밌었고. 오늘 정말 순수한 사랑실 했는데 아빠네 정원이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응. 정원이가? 자꾸 자기는 한 번도 사랑해본 적 없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사랑의 사진이 내한테 있는데 당신이 한번 올려줄까?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정원이는 뭐 다른 친구들 정원이는 눈을 높여야 된다. 근데 제가 아니, 눈을 높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다들 눈높이를 있잖아. 여기로 잡아놓고 조금씩 낮춰야지. 밑에서 올라가면 진짜 힘들다 얘들아. 저기 희진아 일단 너는 나이를 낮춰. 눈의 높이를 낮추지 말고 나이를 조금 그래도 위로 한 5세까지만이라도 좀 낮춰보자. 알겠지? 아니, 아니, 이모티콘 너무 웃겨. 어떡해. 자, 그래서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고요. 자, 이건 무슨 말이야? 즉,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해 책임질 책임 능력. 책임질 수 있는 책임 능력. 이게 다 뭐다? 범죄, 어머. 왜?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범죄 능력. 여기다. 이렇게 의식이지. 얘들아, 이거 하고 쉬려고 했는데 잠깐 쉽시다. 저 확인해줘야 돼서. 아, 음, 오케이, 4번 쉽시다. 4분 동안 확인해. 덕분에 부산 언니들이 여기서 해방되고 있으니까. 보이니까. 여기. 이런 거? 왜 안 나와? 이런 거에서 해방되고 있어. 크기가 좀 적지? 조금요. 늘려줄까? 이제 다 풀어와. 내일 갈 차례네. 진짜. 그래. 채점 안 돼 있고. 채점 다 해서 내일 단기 검사 받읍시다. 안 돼요. 안 되시면 내일 집에 안 보내줘요. 좋아요. 시험 칠거 있는 거 아시는 거 싶어 있어. 할만했어. 보세요. 아니면 뭐 내일 와서 푸셔도 되고요. 시험 칠거 없잖아. 내일? 오늘? 오늘은 없지. 내일 없잖아. 공간이 없던데? 뭘로 쳐야지? 누구서 쳐요? 사람 화장실.
나는 길까지 안 웃었어. 아니, 사실 같이 가는 거좀 해놨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랑해. 대화를 나도. 정신치가 맞춰서 이렇게 풀어. 이제 그냥 내장하듯이 이렇게 풀어. 이제 훨씬 떡볶이 예약해서 주시면 돼요. 진짜 오빠는 부담해가지고 밥 시켰는데 지금 상해졌으니까 많이 시키는 거야. 근데 나 2시에 한 번 있어도 그럴까요? 그냥 아직 내 참치, 야채, 고추장, 한수 2시간 남아서 중식을 냉장고에 있어. 근데도 궁금한 음식을 실수는 몰라. 제가 예시들이 너랑 중식 때도 봐. 중술이 너랑 중식 때도 자기 사랑 아빠는 돌아가고 몰라. 그냥 좀 마지막으로 목요일에 우리 좀 얘기하는 근데 그날 진짜 쌤들 훨씬 목요일 날 이거 아니 근데 말이 없는데? 우리가 시합치 화요일에 할 거면 11시, 11시 걸 할까? 아, 그냥 인수인 전에 아, 그냥 프레임해버리 그냥 목요일에 할까? 아, 근데 목요일에 누구가 언제 너니까 해주시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 10시 아니 그냥 10시간 시작한다고 했으면 11시 걸 이게 뭐야? 아, 이거 비슷해. 백남이냐? 11시 30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조건 8시 이거를
GS 마트에서 이거 한 봉지 7,900원이길래 엄청 싸서 아이스크림 대신 먹이기가 좋겠다 싶어서. 어, 몸에 좋아. 수험생에게 블루베리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게 뇌 기능에도 좋지만 눈에도 좋거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C도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도 있어. 갑시다. 자, 민주야, 우리 241페이지 할 거예요. 내가 먹일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잘 가. 안녕. 근데 너무 맛있지? 뭔가 엄청 달지? 시원하고. 이거 녹으면 더 달아. 갈 때마다 독서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오겠습니다. 자, 안녕. 진아야, 축하해. 잘 가, 세연아. 자, 3단 가볼게요. 하은이 와 있나? 하은아, 박수.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다, 있다. 자, 한편 우리 법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 형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그 예외적인 규정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연인 아닌 존재에게 형사처벌 규정도 있기는 있다. 자, 자연인 아닌 존재 바로 법인으로 볼 수 있죠. 법인 사하. 아, 사 가면 안 되지. 사단, 재단, 그런 것들. 자, 법인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지만 단체니까 범죄는 개인이 저지르는 거잖아. 단체니까 범죄를 저지를 순 없지.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 네가 아이스크림도 금지인 거 알지, 이제부터는. 그러다가 너그 위 나가고 배탈 나면 그냥 나가리다. 하루다, 하루. 수능 단 하루야. 몸 관리 쫙 해야 돼. 네가 먹을 수 있는 건 이제 과자도 안 돼. 이런 거, 블루베리, 과일, 견과류, 뭐 과자 땡기면은 견과류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어. 그 수밖에 없어. 젤리 안 돼. 알겠지? 젤리 대신 뭐 먹어? 땅콩 먹어, 땅콩. 자, 응? 뭐 한다고? 아, 해바라기씨 좋지. 그 나중에 보면 발이 혓바닥 보라색이지. 혓바닥 내밀어봐.
보여줘. 하나, 둘, 셋. 본인 안 보여줘. 자, 맞아 가볼게. 그래서, 자, 법인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게 형법이죠. 그게 형법인데, 이 형법에, 자, 추가로 관리 감독, 감독 의무를 부과합니다. 조용아? 아, 맞네. 8시 반이네. 아, sorry. 잘 가. 고생했어. 그래서, 벌금형을 부과한다. 자, 이런 규정 우리 무슨 규정이라 한다? 양벌 규정이라 한다. 양벌 규정은 특별 규정이죠. 이게 있는 이유는, 자, 사회에 미친 영향과 법인 자신의 감독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다. 또 달달한 거 들어가니까 좀 살 것 같지? 아, 약을 안 먹었다. 그래, 정신이 없다. 자, 나 가볼게요. 쓰고 있는데 제가 또. 오, 오, 너 뭐니? 너 왜 이러니? 이거 어디니? 284까지 갔어. 아, 이런. 지금 몇 페이지냐? 아이고, 맛있겠냐. 306까지 갔네? 딱, 못 쓴다고 그러죠? 근데 뭐 이거 집중 좀 풀어야 되는데. 바람직합니다. 그게 맞죠. 자, 그러면 나아가 볼게요. 인공지능. 자, 가까운 미래에 인간은 동등한 수준의 정신 능력을 갖추고,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 능력. 그리고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수행을 성공하는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 빨리 나오면 좋겠다. 가사 로봇. 잘생긴 가사 로봇. 몸 좋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만약 이러한 유형의 지능형 로봇이, 자,
인간이 저지를 경우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았을 일을 행한다면, 자, 이 로봇의 범죄, 처벌 대상은 누구냐? 자, 근데 얘가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해놓고, 인간에게 책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답을 하고 있죠. 자, 지능형 로봇이 형법 적용 밖에 놓이게 되면 처벌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 위협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에도 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끊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의 필요성. 진짜 웃긴 건 지금 여기서 먹으니까 블루베리가 너무 맛있지. 집 가서 먹으면 맛없디. 맞지? 요거트도 잘 먹고 얘들아. 그냥 그거 먹어봐, 이거. 안 먹어봤는데. 근데 엄마가 메시지로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지. 유통기한이 8월 1일까지. 9일이 지났네. 근데 나도 3일 지난 거 어제 먹었어. 요거트는 한 15일까진 괜찮은데 냄새 안 나서 그냥 냄새 안 났지. 요거트 냄새, 그러니까 이게 요거트 못 먹을 정도면 냄새 딱 맡으면 바로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괜찮아. 혹시 오늘 화장실에 좀 가니? 그럼 상관없어. 저, 알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자,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형법이 말하는 범죄 행위를 지능형 로봇 스스로 행했어야 한다.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 형법은 인간의 행위만 생각해서 형법을 구상해서 자, 기계나 로봇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도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근데 지능형 로봇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기준을 정했잖아. 뭐라고 인간과 동등한 정신 능력과 자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자,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독립, 스스로 인식, 판단, 행동, 기존의 기계나 로봇과 다르다. 이제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 역시 인간과 유사한 새로운 주체의 어, 독립된 행동으로 볼 가능성도 열린 것이다. 여기까지 끊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 적용의 가능성. 이거 아침 안 먹고 요거트 먹고 비오트 먹고 갔다. 안 됩니다. 아침 먹는 습관. 지금부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칠 때 아침 안 먹고 갈 거면 안 먹어도 돼. 근데 과연 아침을 안 먹고 국어와 수학을 온 정신에 다해서 거기에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가? 탄수화물 없이 제정신을 낼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간단한 탄수화물을 먹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하십시오. 다이어트하는 저는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지만, 님들은 머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간단한 탄수화물, 죽, 밥, 빵,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좀 드셔야 됩니다. 오케이? 종 못하면 빵, 쿠키 이런 거 말고, 너무 달달한 쿠키 이런 거 말고, 빵, 모닝빵 2개라도 먹어야 돼. 비오트에 모닝빵 2개 완벽해. 자,
두 번째, 왜냐면 탄수화물 안 먹다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 실제 사건이 꽤 있었어. 아니, 실제 사건이 꽤 있었어. 걔도 그렇고, 실제 사건이 걔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있었다고. 아침 안 먹다가 갑자기 하루 그 수능이라고 엄마가 아침 주고 나도 좀 불안해가지고 그냥 아침을 먹었다가 시험 치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시험 제대로 못 친 케이스. 그래서 재수 퇴퇴퇴를 한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너희 그 내장을 수능에 맞추셔야 돼요. 사람 내장이 참 무서워. 최근에는 자 인간 중심 법적 주체성의 논의를 넘어서서 이제 체계 이론의 시스템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체계 이론에서는 사회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닌 소통을 더욱 근원적 개념으로 파악하죠. 그래서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독자적 사회 체계로서의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체계 이론의 특징은 인간이란 존재를 전제하지 않죠. 그리고 법적 주체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구성돼 성립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법적 책임도 사회적 구성으로 확립된다. 그러니까 체계 이론을 적용하면 인공지능 탑재 지능형 로봇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작동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지만 인공지능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회적 체계와 접촉하고 소통하여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구성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통적 행위 개념도 재구성돼야 된다. 사회적 체계 소통이 사회적 체계 행위를 구성하듯이 전통적 행위 개념도 재구성. 자,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 체계론 관점에서 범죄는요, 사회적 소통의 특정한 유형이죠. 그래서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행위가 아닌 소통에서 찾습니다. 자,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 근거는 소통이다. 특정 소통 방식이 헌법을 위반할 때 범죄로 본다. 이거죠. 여기까지 끊고. 어, 잠시만요. 이게 이 문단을 제가 안 끊었나요? 이 문단 끊었고, 3문단. 이게 3문단이죠. 죄송해요. 문단 헷갈렸다. 체계 이론에 근거한 지능형 로봇의 형사 책임. 제가 여기에다가 2를 2개를 써놔가지고 여기 3이었죠. 자, 이번에 3문단. 그렇다면, 자, 인공지능 탑재한 지능을 범죄 능력 인정한다고 했을 때, 자, 형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까? 자, 형법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벌 부과한 방법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법익이 가지는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확실히 증명을 하고 있고요. 장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과제를 수행하죠. 지능형 로봇의 행위를 형법상 유의미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 전제로 지능형 로봇의 범위 침해 행위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지능형 로봇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여 형법을 이루고자 하는 법익 보호를 달성할 수 있으면 자, 정당화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끊고 지능형 로봇 범죄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의 정당한 조건. 사실 희진이 이가 보라색이야. 입술도 살짝 보랏빛이 나기 시작했어. 규빈이 숨죽이고 있어 지금. 입 벌려보라 할까 봐. 나민이도 여기 입술 여기가 보라색이잖아. 맞지? 보라색이지. 쟤도 봐. 블루베리가 이게 좋아. 먹었다는 게 확실히 티가 나. 물론 민주도요. 입술이 보라색이에요. 민주가 그래도 쫄쫄 굽은 상태에서 왔는데 뭐라도 단 게 들어가니까 좀 살 것 같지? 배고플 땐 다 맛있다. 특히 공부할 때 뭐 주면 다 맛있다. 야, 안 먹던 젤리도 맛있다. 합시다. 요 GS마트에서 7,900원 하는 거 보고 완전 재수 이랬어. 인터넷에서도 7,900원에 안 팔거든. 한 번씩 제가 싸게 팔 때가 있어. 아, 우리 고3들에게 먹여야지 하면서. 어지러. 어머나, 어머나, 미리 봐버렸니? 못 봤지? 순서가 바뀌었네. 아, 요렇게지. 나 되게 재밌지 않아? 선생님들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지능형 로봇의 조건 첫 번째, 인간과 동등한 정신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목표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음. 그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게 지능형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능형 로봇이 if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대상은 인간에게 책임 묻을 수는 없다 이거죠. 따라서 형법 적용 범위 밖에 놓이게 되고요. 벗어나죠. 그런 경우 자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형법 적용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문단. 자,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
바로 스스로, 즉 자율성이죠. 그런데 자, 문제는 전통적 형법이 빡빡 긁어 주시는 거 아니세요? 자, 전통적 형법이 자, 인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계나 로봇은 인간이 아니라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받고 싶어서 죄를 저질렀어도 벌을 안 준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능형 로봇은 근데 자, 특징이 독립적이고 스스로 인식하는 거. 인식, 판단,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인간과 유사한 새로운 주체의 독립된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산문단. 자, 이제 뭐를 따져보냐. 인간 중심의 법적 주체성에서 체계 이론에 체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 질을 구성해야 된다. 근데 블루베리는 컬리에서 파는 게 제일 맛있다. 걔는 먹으면 그 안에 가육도 씹히고 엄청 달달하다. 엄마한테 사달라 할 건 컬리에서 사달라. 자, 여기 좀 안 달면 꿀 좀 섞어 먹고. 꿀도 뭐 아침엔 괜찮으니까. 자, 그렇다면 체계 이론이 무엇이길래? 체계 이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닌 소통을 더 근원적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소통 중에 소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따라서 자,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도
이제 녹화 안 해도 되잖아. 녹화 어떻게 끊?